1998년 겨울 함경북도 회령.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그 끝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남자가 얼어붙은 두만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 그들이 남긴 발자국, 그들이 흘린 눈물,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발이 세차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철수는 낡은 외투 하나 걸친 채 벽을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얗게 변한 손가락 끝, 동상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방 안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야 하지만 뗄 감이 없습니다. 며칠 전 마지막 나무를 태웠습니다. 이제는 문짝이라도 떼어내야 할 판입니다. 그의 옆에서는 아내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그 기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쌀독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을 넣어 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바닥을 긁어봅니다. 쌀 한 톨 남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 쌀가루 조금이 묻어납니다. 철수는 그것을 혀로 핥습니다. 여보 아내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내일 아침이면 장마당에 나가서 조금만이라도 구해올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걱정 마. 내가 뭐라도 구해올게.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두만강을 건너자.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장마당에도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도 나갔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아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팔 것만 들고 나와 있었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매일 보는 풍경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야윈 손, 뼈만 남은 손. 철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도 자신의 손만큼이나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수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동상에 얼어붙은 손끝이 부서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지만 분명 미소였습니다. 살아만 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도.
그 말은 곧 이별의 인사였습니다.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오는 몸으로는 두만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철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명이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것을. 명수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명수만이라도 데려가요. 제발.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요, 빨리 돌아보지 말고. 철수는 8살 아들 명수를 깨웠습니다. 아이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배가 고파서 몸을 최대한 작게 움츠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수야, 일어나라. 아빠랑 어디 좀 가자.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요, 아빠? 좋은데, 따뜻한데, 밥 먹을 수 있는데.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철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이가 누워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슬픔과 사랑과 절망이 섞인 눈빛.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내와 영원히 이별했습니다. 회령 장마당 구석. 어둠이 내린 골목길에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두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둠의 시장이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들이 거래되는 곳. 그리고 그 중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철수는 낡은 담배를 물고 있는 사내를 찾았습니다. 그는 길잡이로 불렸습니다. 국경을 넘게 해준다는 브로커. 며칠 전 장마당에서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내는 담배 연기를 뿜으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볼 일 있나? 철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브로커는 잠시 철수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1,000위안. 돈 없으면 대신 팔 사람이라도 데려와야지. 철수는 통나무처럼 굳었습니다. 1,000위안. 중국 돈으로 1,000위안은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아니, 환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북한 돈은 휴지 조각보다 못했으니까요. 그 돈은 철수가 평생을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브로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가지 마. 강에 빠져 죽을래?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물려준 것. 돌아가시면서 순이에게 직접 끼워주셨던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브로커는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는 반값밖에 안 되지.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반값?
그럼 한 사람밖에 못 건너간다는 말. 명수를, 명수만이라도 보내야 하는데. 그럼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 데려가시오. 아내와 아이만이라도 건너게 해주시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간절하게. 제발입니다. 아이만이라도. 아이는 8살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제발. 브로커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았습니다.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밤 12시 두만강 상류 쪽 언덕에서 만나. 늦으면 안 돼.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강물은 얼었지만 경찰은 눈보다 많아. 살고 싶으면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알겠나? 아이가 울어도 내가 다쳐도 소리 내는 순간 다 죽는 거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울지 않게 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브로커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볐습니다. 그럼 밤에 보자. 그리고 그는 명수를 힐끗 봤습니다. 애한테 밥이라도 먹여. 힘들 거야. 하지만 철수에게는 아이에게 먹일 밥도 없었습니다. 밤 11시 50분. 달도 숨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보라가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철수는 명수의 손을 꼭 잡고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2명, 남자도 여자도 아이를 업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따라와. 그들은 눈 쌓인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숨소리조차 죽이며 명수가 철수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빠 명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무서워요. 쉿. 철수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해야 돼. 알았지?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강. 눈보라가 강 위를 휘감았습니다. 폭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100m 정도. 하지만 그 100m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리였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조심스럽게. 얼음이 꽉꽉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따라와. 천천히. 한 명씩 얼음 위로 내려갔습니다. 철수는 명수를 앞에 세우고 뒤에서 걸었습니다. 그들은 기어가듯 얼음 위를 건넜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음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얼음 밑에서는 강물이 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이 얼음 밑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강 위를 휩쓸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철수는 명수의 옷깃을 여미며 걸었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손전등. 철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고함 소리. 거기, 멈춰. 경비원이었습니다. 북한 국경 경비대. 순간 총성이 터졌습니다. 탕, 타탕, 엎드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아들, 엎드려. 철수는 아들의 몸을 감싸며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얼음 조각이 튀었습니다. 흰 눈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자의 비명. 한 여자의 몸이 강물 아래로 꺼져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일어나,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그때였다. 브로커가 외쳤다. 이쪽이야. 잡히면 끝이야. 총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불빛이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들쳐 업고 달렸습니다. 명수를 업고 달렸습니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얼음이 깨졌습니다. 아버지, 명수가 소리쳤습니다. 붙잡아, 내 손 잡아.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철수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차가운 물, 너무나 차가운 물. 숨이 막혔습니다. 철수는 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치면 안 됐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아들의 손끝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진 아들의 모습이 철수의 눈에 새겨졌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철수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물속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철수를 얼음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내 아들이.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죽고 싶어? 지금 들어가면 너도 죽어. 브로커가 철수를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경찰이 온다고. 철수는 물속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수가 사라진 곳. 명수야, 명수야. 그는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눈발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철수를 끌었습니다. 가야 돼. 지금. 철수는 끌려갔습니다. 그는 다시 달렸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둑에 올랐을 때 철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하얗게 얼어있는 강. 그 밑에 명수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만 벌린 채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12명이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사람은 9명이었습니다. 철수가 눈을 떴을 때 낯선 방 안이었습니다. 낡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된 천장. 틈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중국 흑룡강성의 어느 농촌 마을. 헛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농장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철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탈북자지? 경찰에 팔기 전에 일이나 해라.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철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감옥이었으니까요. 철수는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돼지 우리를 청소하고 소에게 먹이를 주고 밭을 갔습니다. 겨울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눈을 치우고 비닐하우스를 고치고 땔감을 패야 했습니다. 먹을 건 돼지 사료였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끓인 죽, 소금도 없었습니다. 하루 2끼, 아침과 저녁, 잘 곳은 외양간 한켠이었습니다. 소와 함께 추운 밤에는 소의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이불은 없었습니다. 집더미를 덮고 잤습니다. 농장 주인은 철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짜 노동력일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때렸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철수는 맞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당하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송환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왜 제 손을 놓으셨어요? 아버지, 여긴 너무 추워요. 아버지, 저 아직 건너가지 못했어요. 철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매일 밤 쉬지 않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몸무게는 더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여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도 탈북자였습니다. 30 정도로 보이는 여자.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양에 있는 교회로 가요. 거기 사람들은 도와줘요. 철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거기서 도움받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이 아니라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철수는 다시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철수는 달아났습니다.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기고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키면 송환이었습니다. 송환은 곧 사형을 의미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소, 아니, 그보다 먼저 총살당할 것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달렸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렀습니다. 몇 번이나 경찰에게 걸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늘이 도와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선양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십자가 하나 걸린 낡은 건물. 하지만 그곳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철수를 맞아 주었습니다. 밥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밥, 국, 반찬. 철수는 울면서 먹었습니다. 몇 년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가야 했습니다. 며칠 밤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미얀마 국경이었습니다. 정글이었습니다. 벌레 소리, 새소리, 낯선 땅. 하지만 자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이 길을 건너면 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대한민국입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들아,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얀마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서라, 여권. 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여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숨이 멎는 순간 그를 가리던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 내 친척이요. 우리 같이 여행하던 중이요. 그는 미얀마 현지 교인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미리 부탁해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철수는 무사히 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대한민국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나왔소. 2024년 서울. 어느 교회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늙은 철수는 매일 그곳에 나왔습니다. 김치를 담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철수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누구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감사하며 살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김치를 담았습니다.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왔습니다. 노숙자들,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철수는 그들에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반찬 많이 드세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세요? 매일 오시잖아요. 철수는 잠시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텐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기적이었소. 젊은 여성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배고픔이 뭔지, 굶어 죽는다는 게 뭔지 나는 알고 있어. 철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그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증거였습니다. 밤이 되면 철수는 여전히 명수를 생각했습니다. 순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의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숨 쉬는 한, 그가 누군가를 돕는 한, 그들은 함께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 얼음 위에 남겨진 발자국은 이제 눈에 덮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흘린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세 명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작은 방에 남았습니다. 아들은 강물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놓쳐버린 손, 닫아버린 문, 그 기억들과 함께 굶주림보다 무서운 건 절망이었습니다. 절망보다 강한 건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 하나로 그는 끝내 살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살아갑니다. 우리 곁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며 그것이 기적이라는 걸 알기에 그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두만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얼고 녹고 다시 얼면서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살기 위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국, 그들이 흘린 눈물,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그들이 끝내 지켜낸 것, 삶에 대한 의지, 희망, 이것이 두만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합니다. 어떤 이들은 도중에 목숨을 잃습니다. 어떤 이들은 잡혀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간절한 희망. 이 이야기는 그들의 용기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따뜻한 밥 한 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만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 밤도 그 강을 건너고 있을지 모릅니다.